자, 저는 이 부동산 중에서 집합 건물 분야, 특히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이 분야에 특화되어서 지금까지 저희 변호사 경력 전체를 이 분야만 제가 다루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집합 건물 분야 할 때는 집합 건물이란 용어도 생소했었고 관련된 저서나 아니면 판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만들고 제가 글도 쓰고 책도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런 집합 건물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사건을 하면서 판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런 집합 건물 분야가 상당히 많아졌죠. 이런 집합 건물 분쟁이 많아지고 우리 집합 건물 관련된 판례도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법원에서 이런 소송할 때는 판사님하고 그러니까 재판장님하고 서로 스터디 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판례들을 만들어 갔었어요. 지금은 각 법원마다 재판부에서 상당히 이런 집합 건물에 대한 노하우, 판례들을 쌓아놓고 이런 집합 건물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집합 건물 분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부동산, 특히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요게 이제 집합 건물이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이 이제 집합 건물인데 이런 집합 건물 분야에 최초로 뛰어들어서 이 전문성을 갖추어 왔습니다. 이런 주로 집합 건물 관리단 구성과 선임, 상가 같은 경우,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관리자를 지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해결해 왔었고 전국 각지에서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다루었고 사건들을 다루었고 해결해 왔습니다. 동네는 상가, 오피스텔 중심이던 것이 그 다음은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G13센터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던 것이 지금은 지산 또는 G13센터인데 이런 문제점까지도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제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모두 집합건물 분야에서 포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집합건물 분야를 하면서 동시에 초기부터는 아파트 재건축도 제가 관여를 했었어요. 사건도 다루고 소송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조합 설립부터 그다음에 끝까지 청산까지 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제가 자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직무 대리까지도 제가 맡았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다루고 있던 이 집합 건물 재건축 분야에도 눈이 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분야와 이런 집합 건물 재건축 분야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간간히 집합 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합 건물이라는 게 이 집합 건물 법이 198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시행될 때 만들었던 건물들이 이미 연식이 40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합 건물 재건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즈, 이런 원함이 있었고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 5년 전부터 이런 집합 건물 재건축에 있어서 이런 집합 건물 재건축을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상가들, 종전의 상가 건물들이 전부 공실화되는 것입니다. 전부 공실화되고 또 마침 그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할 수 있는 공간에 부족이 생겼어요. 이게 맞물린 겁니다. 상가는 공실이고 주거는 필요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공실인 상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어차피 코로나라서 공실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것 없애고 이거 재건축하고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하고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로 만들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셔서 코로나 한창일 때 2019년도 20년 때는 1년에 무려 9건 10건씩 저에게 재건축 자문 의뢰가 왔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재건축을 하기 위한 자금 PF도 원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많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 판례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 왔고요. 판례들 개척하면서 종전에 제가 집합건물 초창기에 해오던 그런 어떤 축적된 노하우를 이번에는 집합건물 재건축 분야에서 많은 판례들을 축적해 왔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법대로만 하시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게끔, 왜냐하면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 이걸 통해서 자문하고 자문에 따라만 주시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게끔 이렇게 제가 개런티를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합건물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자문 내용 가지고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는 거는 사실은 일반 재건축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초기에 제가 법적 자문만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재건축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법률 자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